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고원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학교의 특성은 어떤지, 또는 이 학교에서 좀 내신 국어 점수를 잘 받으려면 좀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좀 시리즈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학교는 부명고 1학년. 첫 번째로 제가 문항 구성하고 문항 개수를 좀 적어놨죠. 문항 구성에서의 특이점은 우선은 서술형이 없습니다. 이거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마찬가지고요. 문항 개수의 경우에는 전체 24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항 개수는 조금씩 바뀔 수는 있지만 24문항이라고 하는 거는 올해 1학기 중간고사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우선은 문항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문항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문항별로 배점이 조금 높은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뒤에서 다시 언급을 하기도 하겠지만 학생들이 실수를 하게 되면 그만큼의 어떤 타격이 되게 클 수 있는 학교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의 경우에는 천재 국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난이도에는 지금 중상이라고 하는 난이도를 부여를 했는데, 이게 우리가 좀 전국적인 어떤 난이도로 보게 된다면 사실 그렇게 엄청 높은 수준의 시험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명고라고 하는 학교가 매년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엄청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하고는 조금은 다르게 좀 난이도가 좀 올라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의 경우에도 조금은 헤비해지고 조금 더 까다로워진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항목으로 보게 된다면 이제 학생평가 반영 비율이라고 적어놨죠. 그래서 지필 60%, 수행 40%라고 적어놨는데, 지필 같은 경우에는 중간 30% 그리고 기말 30%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1학년 학생 수를 보자면 지금 전체가 233명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1등급 비율, 2등급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고정적인 명수는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가 산출을 해봤을 때에는 1등급이 한 9명 정도, 그리고 이제 2등급이 16명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이게 조금 중요하죠. 국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외에 어떤 시험 범위가 들어가는지, 또는 이제 실제 시험에서 이제 저희가 배우지 않았었던 어떤 연계 작품이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지는데, 우선은 교과서 외에 시험 범위가 한 작품 들어가긴 했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웠던 지문은 아니어가지고 학생들이 준비하는데 크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문항 내 연계 작품, 그러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지문 속에 어떤 연계 지문이 있는지, 또는 문제 속에서 어떤 1, 2, 3, 4, 5번 선지에서 다른 작품들의 어떤 구절들이 있는지를 따져본다면, 다른 연계 작품 전체가 연계가 되진 않았지만 선지 내에서 다른 시들의 어떤 구절들이 들어가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고, 이거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는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자면, 자, 부명고에서 내신 시험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와 관련해서 제가 좀 3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 3가지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다른 학교 시험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부명고에서는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중점을 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선지의 조건을 정확하게 분석해라 라고 적어놨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 중에서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문제를 좀 자주 풀다 보면은 문장이 있을 때 이 문장 속에 있는 조건들을 하나하나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장 전체를 조금 뭉뚱그려가지고 이런 거 같았는데 하면서 체크하는 친구들이 많죠. 부명고 같은 경우에는 킬러 문항들 있죠. 킬러 문항들의 어떤 오답선지 구성이라고 하는 게 문장 속에서 딱 하나의 단어, 좀 비슷해 보이는 어떤 종류의 단어기는 하지만 충분히 우리가 정오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오답선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정보들을 한 단어, 또는 이제 하나의 어떤 어구 수준으로 이렇게 박아놓기 때문에 선지의 조건을 좀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선지가 이런 꼴인 거죠. 화자는 가난하고 외로웠던 과거 시절의 어떤 풍경에 대해서 초라한 지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라는 어떤 문장이 있을 때, 초라한 지붕, 가난하고 그런 것 같은데 하고서 그냥 쓱 하고 지나가는 친구들이 있지만, 그 선지에서의 어떤 오답의 근거라고 하는 거는 가난하지만 되게 가족들끼리 정겨웠던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외로웠던이라고 하는 이제 그 단어가 좀 틀린
그 정보로 들어가 있는 케이스가 있었죠. 그래서 올해 중간고사도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문장 속에서 글쓴이는 글을 쓰고 난 뒤에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 라고 했을 때 뭐 글을 쓰기 전인지 그리고 글을 쓰고 난 후인지 이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정답의 근거가 바뀌었던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선지의 조건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연습을 미리미리 좀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계 대비라고 적어놨죠. 근데 이 연계 대비라고 하는 게 아마 다른 학원에서도 그러고 있을 거예요. 어떤 작품을 배우면 이 작품과 관련된 다른 연계 지문들을 같이 공부를 시키는 편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연계 대비라고 하는 거는 운에 의존을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학원에서 배운 연계 대비만 막 준비를 했는데 막상 시험 보니까 그게 하나도 안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운이라고 하는 것에 의존하지 말고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피지컬 자체를 조금 높이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학생들이 연계 대비가 나와도 좀 수월하게 풀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여기 적어놓은 거는 연계 대비라고 하는 거는 기초 지식을 최대한 늘리고 그리고 접근하는 훈련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조 5 작품이 나왔죠. 시조 5 작품이 나와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그 문제에서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시조 작품들은 가장 이제 우리가 소위 클래식이라고 말하는 작품들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좀 기초 지식을 많이 늘릴 수 있는 공부를 했더라면 조금 수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낯선 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연계 대비라고 하는 것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모의고사 공부를 하건 뭐를 하건 간에 낯선 시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 시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부명고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 1학년, 2학년 마찬가지고요. 시험 범위가 많은 편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실제 문항수가 적기 때문에 이제 실수를 하게 되면은 정말로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시험을 보고 나서 피드백을 받아보면은 실수했어요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듣지만 저는 이제 실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건 결과는 다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결과라고 하는 것에는 본인의 실수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준비함에 있어가지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실수를 하는지 그 패턴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최대한 실수하는 습관을 없애는 방향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시험 대비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PPT는 여기까지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